동시호가 구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개장 9분여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예상 체결 지수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선물은 강보합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전까지 코스닥이 강보합 보이다가 소폭의 하락 예상 체결 지수 나옵니다. 코스피는 0.18% 하락 출발이 예상되면서 2355.69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0.11% 하락한 716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미국장보다는 낙폭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구간 오늘 장에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을 성공투자 기원 두 분 전문가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재 전문가 종목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최현재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네, 덴티움입니다. 네, 덴티움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덴티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업체인데 치기공 업체인데요. 지금 원가 경쟁력으로 경쟁사 대비 마진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가지고 최근에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퍼 9배입니다. 퍼 기준으로 9배인데 지금 코스피 전체적으로 본다면 퍼가 거의 한 11배 가까이 돼가고 있어가지고 코스피 대비 좀 저평가 받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주가 움직임이 21선에서 꾸준히 어느 정도 지지받고 있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04,800원, 손절가는 77,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하셨습니까? 최현재 전문가님? 아니요. 아직 안 하셨습니까? 예, 임플란트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저는 할 뻔했거든요, 솔직히. 이제 40대 넘어가고 잇몸 건강이 좀 좋지 않으면 이게 임플란트 하게 되는데 이게 한 번 해서 쭉 평생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수요들이 있고요.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러한 수요 기대감들 나옵니다. 수출 지표를 보시면 11월에 일단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9%, 전월 대비 21%, 중국 쪽의 증가세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덴티움 실적주로 보고 있습니다. 덴티움에 대한 개장 전에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시초가 이하의 매수 전략, 목표가는 104,800원, 손절가는 77,800원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기수 전문가 개장 전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예, 저는 E&D를 좀 골라봤고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차례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본업은 뭐냐면은 그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들어간 촉매제를 만드는 화학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를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2차 전지 전액을 만드는 이제 전구체를 만드는 이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2차 전지 전구체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됐는데 5,000톤 규모로 지금 완료가 됐어요. 그 전구체 매출이 이제 4분기부터 발생이 되고요. 내년 1분기부터는 이제 풀가동이 지금 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2만 톤 이상 추가 증설을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 회사가 왜 풀가동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만들면은 유미코아 쪽으로, 유미코아면은 양재 쪽으로는 전 세계 1위죠. 그쪽으로 이제 팔리기로 이미 돼 있어요. 계약이 돼 있고요. 유미코아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공장을 또 증설합니다. 요즘에 양극재든 뭐든 소재 업체들은 다 증설을 하기 때문에 캐나다 공장을 지금 거의 증설 부지까지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거의 될 거고, 지금 미국 쪽에도 지금 테네시주 근처에다 지금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계속 잘 팔릴 겁니다. 유미코아만 보고 지금 전구체 공장 증설하더라도 파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유럽에서 이제 원자재법 발동이 되고 이제 중국 거 지금 안 쓴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유미코아가 유럽 업체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제일 괜찮은 게 뭐냐면 소입형 전구체 쪽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 전구체가 상당히 작을수록 출력이 더 이제 강한 걸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이제 어떤 양극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니즈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차 전지 매출이 1,000억 증가할 전망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매출이 774억이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는 2차 전지 업체로 내년이면은 확 이제 완전히 변모를 하게 될 이제 그런 업체로 보셔야 되겠고요. 내년도 PER 18배 수준이니까 지금 2차 전지 소재 평균 멀티플이 30배가 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내년 되게 되면 이제 뭐 지수가 좀 바닥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추세 상승도 또 가능할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바닥 그리고 33,000원 구간을 지금 아직 못 넘고 좀 있지만 그래도 아래쪽에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상태죠. 지금쯤이면 또 이제 매수할 구간에 왔다 보이고요. 매수는 시초가 2% 이내에서 가능하겠다 보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이번에 나왔던 고점 부근 33,000원 잡고 손절가는 2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3천억 원이 안 되는 기업이고요. 이 정부채 관련한 이제 증설이 마무리가 되면서 내년 또 풀가동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분기별로 한 10억 원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실적 성장률 지켜보시죠.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에서 매수 전략이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합니다. 오늘 장의 개장 전에 동시효과 특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의 움직임부터 살펴볼 텐데요. 대형주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락하는 쪽에 조금 더 특징이 있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이 2.8%의 낙폭을 보여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SK 이노베이션, 또 LG와 GS 같은 지주사, 아무래도 퍼시픽과 LG 디스플레이 나란히 1%대 후반까지 낙폭을 보여줍니다. 상승하는 쪽은 대우조선해양인데요. 대우조선해양 이 하나 쪽으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많은 또 뉴스들 접하셨을 겁니다. 오늘 장에 1.3%의 플러스권 상승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시가스 1%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그 한파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시장에서 오늘 장까지 매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주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차바이오텍과 헬릭스믹스 같은 종목들 코스닥 100기업 가운데서 1에서 2% 상승이고요. 5G 관련주 가운데 KMW는 2%의 하락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의 특징들 두 전문가를 통해서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지 전문가님. 일단은 경계성 매물 금요일날 보합권까지 했지만은 미국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약간의 지금 매도 물량이 조금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장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2,320포인트 또 근처에 가서는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확인하면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일단은 계속적으로 관망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종목별로 지금 좀 움직이는 쪽은 일부 종목들, 한 섹터 안에서도 일부 종목에 국한합니다. 영화 아바타2 개봉 첫 주 전 세계에 5,700억 원 정도의 티켓 판매 수입을 거뒀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바른손 E&E가 6%의 강세 효과, 또 웹툰주 키다리 스튜디오 6% 강세 효과, 나머지 종목들은 좀 하락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또 어떤 특징 짚어주실 건가요? 신기수 전문가님? 동시효과 오늘은 이제 지수가 이제 빠지면서 시작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종목들의 지금 움직임 가지고 실제 시작하고 나면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수상으로 본다면은 지금 그 코스피가 2,353 정도에서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 이러면은 조금 애매하게 지금 빠지는 겁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2월 19일 월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지난주 빅 이벤트 통과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물가가 둔화되고 또 연준의 긴축 속도도 기다려온 것만큼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물가를 2%로 되돌리기 위해서 연준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금요일장의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들 눈에 띄었는데요.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미국의 최종 금리가 점도표에서 예상한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5.1%라고 내년도에 점도표에서 나왔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 물가가 2%를 향하는 반복적인 증거를 볼 때까지 물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연준 위원들의 입장이고요. 또 이런 가운데 달러 인덱스가 5일선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104달러선 중반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외국계 운용사들의 북클로징으로 이제 거래 대금은 점점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쪽으로 여야가 일단 가닥을 잡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예산안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지난주 반도체 특별법이 반쪽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조만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의 출발 상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양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3거래일째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장중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초가보다 밀려 내려서면서 0.64% 이 시각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는데요. 2344.99포인트 선에서 지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3거래일 연속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약보합권으로 좀 더 깊어지고 있죠. 0.09% 하락 출발한 이후에 0.3% 가까이까지 낙폭을 기록하면서 715.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선물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3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각각 160억 원과 140억 원대의 매도세를 기록합니다. 개인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300억 원대 순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 쪽에서 거의 대부분 업종을 매도하는 가운데 전기전자 소폭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매도하거나 관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에서 외국인 이틀 연속의 매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거래일째 매수를 해 나가면서 외국인 개인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165억 원어치의 코스닥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159억 원어치의 매수 우위 가리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6억 원 소폭의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차익과 비차익 모두 매도가 나오면서 400억 원 가까운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차익은 별다른 움직임 없고 비차익 쪽을 중심으로 200억 원대의 매도세가 프로그램 매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혼조 양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가운데서 지수 하락하는 가운데 주도하는 쪽 운송 장비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동차 쪽의 수요에 대해서 또 금리에 따른 자동차 수요의 영향력들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최근 들어서 저점 경신의 움직임들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함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현대차 2.77%의 하락세를 보여주고요. 자동차주 약세로 운송장비 하락 1.5% 나오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과 섬유의복, 기계, 건설, 유통, 화학업종 순으로 1% 가까운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상승하는 쪽에서는 큰 움직임 없습니다. 하락이 우세하네요. 오늘 상승하는 섹터는 통신업종 나오고 있고요. 0.26% 이 섹터만이 상승세를 소폭 띠게 되면서 이 안에서 LGU 플러스 0.4%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전체적인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면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하락이 우세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내에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은 단 4종목 정도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이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현대차, 기아, 삼성, SDI,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와 배터리 계열 쪽의 약세, SK이노베이션까지 1%에서 2%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상승 쪽으로 움직이는 쪽은 셀트리온,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이후에 조금 더 주가 회복세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0.5% 오른 78,700원 선, 그리고 LG전자, 강부합, 신한지주 역시 강부합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의 대형주가 상승세 움직임이 좀 더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양대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1에서 2%의 오름세, 카카오게임즈가 2%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기술주 내에서 카카오 그룹주 쪽의 움직임 최근 들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1.7% 상승 기록하면서 최근 엔터주만 산타랠리의 효과를 잇는 게 아니냐, 불황을 모르는 엔터주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CJ ENM, SM,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군들 소폭의 상승을 띠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에코프로와 리노공업 같은 이런 IT 또 2차전지 계열 쪽의 종목,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1%대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발 상황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 살펴봤고요. 개장 이후의 움직임들, 오늘 장의 특징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재 전문가님. 네, 뭐 일단은 뭐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 예측한 대로 지금 뭐 대형주 쪽에서 움직임이 뭐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전부 다 한 200억대 매도하고 있어요. 일단 매도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개인만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여전히 좀 관망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매수로는 뭐 어떤 뉴스 이슈가 있는 쪽에 매수는 괜찮은데, 신규 지금 새로 진입하는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의 대응은 좀 자제하자는 의견이시네요. 네, 오늘 장에 웹툰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3거래 연속 상한가 들어가 주지는 못하고요. 이 현상 이후에 오늘 장 20% 강세 현재 보여주고 있는 3연상 기록한 이후에 20% 강세를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대형주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외국계 창구 쪽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반도체 투탑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려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아침에 이제 실제로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네. 뭐, 하방은 어느 정도 좀 지켜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선물시장이 일단은 뭐, 강보합권이기 때문에, 뭐, 하방은 지켜질 것 같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는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장 특징은 뭐, 여전히 뭐, 이제 경계성 움직임을 이제 보인다, 뭐,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크게 시장이 좀 지수 상황에서 뭐 또 대형주 상황에서 지지부진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오늘 뭐 모멘텀 관련주들만 움직이는데, 오늘 보면 이제 수급이 확실히 좀 미디어 콘텐츠나 엔터, 뭐 영화 쪽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엔터주들도 다 엔터 3사, 엔터 4사까지 하이브까지도 오늘 이제 상승권에 있고, 콘텐츠 관련주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오늘도 또 올라가고 있고 급등을 좀 해주고 있고. 네, 이 현상 이후에 20% 강세입니다. 정정합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절대 따라잡기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비중 좀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종목으로 이렇게 수급이 좀 투기적으로 몰리는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바타2가 상당히 좀 흥행이 좀 잘 되면서 바른손하고 바른손 EN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한번 급등을 했다가 되반등이 나올 때는, 정고점 뚫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반등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도가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저는 대원 미디어 같은 웹툰을 끼고 있는 웹툰 쪽이, 고가 돌파를 한번 또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오늘도 웹툰 쪽 보게 되면은, 대원 미디어도 그렇고, 미스터블루가 네. 상한가를 갔네요. 예. 그래서 또 애니플러스도 또 많이 오르고 해서 웹툰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시세 연속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웹툰주 가운데 미스터블루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핑거스토리 최근에 신규 상장한 이 웹툰 플랫폼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3%대 하락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가 0.4% 플러스권, DNC 미디어는 1%의 하락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계속 뭐 시청률 올라가고 있는데요. 20% 돌파를 했죠. 레몽레인이 3%의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드라마주 가운데서 뉴가 7%의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컨텐츠리 중앙, 스튜디오 드래곤, 사마 네트워크스 나란히 2%에서 강보합권의 움직임, A스토리는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고요.
아바타2 보고 오신 분들 주변에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점점 뭐 거의 24시간 영화관 풀가동이라고 할 정도로 새벽까지 해서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68만 명 관객이 동원됐고 평점 같은 경우는 좀 낮아지고 있네요. 원래 9점 넘었었는데 8.94점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바타2의 첫 주 박스오피스 수익이 5,700억 원 나오게 되면서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하락했었던 쇼박스가 3%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CJCGV 1.8%, 바른손 E&E, 좀 아까 신기수 전문가가 조심하자고 했던 이 종목 같은 경우 4.5% 탄력입니다. 덱스터가 4% 플러스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잉크 코리아는 디즈니 IP 관련해서 움직였는데 1.7% 오늘장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대우조선해양이 또 1% 플러스권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화그룹 쪽에 인수 본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주들 같은 경우 내년도에 실적과 수주가 좀 기대되고 있는 섹터잖아요. 내년도 다시 한번 좀 실적이나 성장 같은 것들, 금리가 5% 수준에서 이렇게 좋은 성장을 보여줄 만한 종목을 찾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던데 조선주 어떻게 보실까요? 조선주는 저는 솔직히 하는 얘기로 판단은 중립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유가도 내년 돼서는 뭐 계속적으로 저는 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고유가가 어느 정도 뭐 결국에는 조선 수주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조선주는 제한적인으로 저는 뭐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 뭐 박스권에서 그냥 움직일 것이다. 뭐 시장의 주도주로 나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뭐 고부가가치선, LNG선 중심으로는 수주가 뭐 잘 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조선주보다는 역시 조선 피팅 업체, 부품 업체들 위주로는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고, 전체적인 조선주에 대한 지나친 뭐 희망을 갖는다기보다는 역시 제한적인 박스권에서 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뭐 이 정도 선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하나로 인수되는데 결국에는 일단 기대감 가지고 오늘 움직이는데, 향후에 뭐 실적이라든가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 측에서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느냐, 뭐 그리고 실적을 계속적으로 수주를 잘 받을 수 있느냐, 그게 향후의 주가의 관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독일에서는 LNG 부유식 터미널을 준공했다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탈러시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움직임이고요. 관련한 어떤 수주 모멘텀들 이어질지 여부는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최현지 전문가는 조선주에 대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적주로 분류를 안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일단 고유가가 이제 좀 꺾였기 때문에 네. 이제 올해 같은 수준은 좀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고부가가치선인 LNG선이 향후에 실적을 좌우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적 나오는 거 좀 봐야 되는데, 올해만큼의 실적은 힘들 수 있지도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 내년도에 좀 더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그 시위로 인해서 사실 정치권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리오프닝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해운주 쪽의 움직임도 좀 좋습니다. HMM이 오늘장 3%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중국 쪽에서 뭐 사재기를 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감기약, 뭐 진단키트 이런 쪽은 오늘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US케어 쪽의 움직임과 또 재택근무 관련주의 상승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알서포트, 링네트 같은 종목군들이 15에서 20%의 강세를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US케어 관련주 가운데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루닉 같은 종목들이 2에서 3%의 상승입니다. 중국발 모멘텀으로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어떻게 보실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저는 중국발 모멘텀 중에 가령 지난번에 이제 많이 움직였던 화장품이라든가 또는 뭐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지난번에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뭐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 중국의 리오프닝은 빠르면 뭐 내년 춘절 이전에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가 아마 또 나올 것 같고, 그때 되면 또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그 화장품이라든가 이제 호텔 또 카지노 이런 쪽 있죠. 예, 그런 쪽들은 지금 쉬는 구간에서 조금 잡아놓으면은 얘기 나오면서 또 한번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 화장품 쪽 오늘 뭐 소폭 반등들은 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중에서도 이제 색조 쪽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 부분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일 텐데, 이게 갑자기 뉴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또 이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뭐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원격 의료라든가 이런 쪽들은 사실 왜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고, 요즘에 그냥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움직이면서 같이 좀 올라온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모멘텀이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사실 그 자신은 좀 없습니다. 네. 재택근무 관련주도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요.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은행주 가운데 제주은행이 전거래일에 이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0%까지 강세를 띄고 있고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급등을 했었죠. 금요일장에 25%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긴축이 완화되면서 사실 성장주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오히려 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최현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제주은행의 강세는 그거예요. 뭐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다른 뭐 은행주랑 지금 차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인터넷 은행으로 뭐 재편을 시도한다, 뭐 전환한다, 그런 소식 때문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결국엔 뭐 카카오뱅크나 뭐 토스 이런 것처럼 뭐 전환을 시도한다라는 그것 때문입니다. 뭐 실제로 전환을 할지 안 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주식시장은 뭐 기대감 갖고 움직이는 거니까, 만약에 제주은행이 만약 인터넷 은행으로 전환을 하면은 신규 고객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당연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지역은행이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향후에 뭐 어떻게 본다면은 좀 더 뭐 대출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매출하고 뭐 수익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게 지금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 쪽에서 전기전자에 이어서 운수창고까지 매수로 전환해 줍니다. 운수창고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까지 동반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까지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해운주, 운수창고가 속해 있는 해운주에 대해서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페노시마, H&M, 대한해운, 네. 뭐 이런 쪽에 중국 쪽에 결국에는 방역 완화 정책,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BDI 지수라든가 뭐 이런 건 소폭 반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럼 중국에 대해 방역 완화 정책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쪽에 어떻게 본다면은 미리 반영이 돼서 주가도 미리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는 수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BDI 지수나 이런 쪽에서도 선 반영돼서 미리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의 방역 완화 정책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게 지금 방역을 완화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드러나고 그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풀었다 조였다를 좀 반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환자 수가 급진적으로 급증을 하면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 가지고 먼저 움직이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 같으면은 좀 기다렸다가 조금 오늘 뭐 급등하면은 매수하기보다는 급등하면은 좀 지켜보시다가 좀 빠지면은 결국에는 좀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아까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봐주셨는데요. 화장품 관련주 가운데 CTK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5%의 강세를 기록하는데요. 화장품 패키지 수출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국내 모멘텀으로 또 한번 움직이게 될지도 지켜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 121선에 대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복귀를 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하락세를 띄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장에 1%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관련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근데 동반해서 좀 상승하는 쪽도 눈에 띄는데요. 리튬 관련주입니다. 금양이 3%, 포스코엠텍과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들이 2에서 3%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리튬 관련주에 동반한 상승도 눈에 띄는데요. 배터리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예, 일단 배터리주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은 이쪽은 시장 관련주기 때문에 다들
다들 지지부진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제대로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뭐 특히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지지부진할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버행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풀리기 전까지는 시세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전반적으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뭐 더 빠지는 것도 제한적이라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좀 뭐 횡보하면서 좀 바닥에서 좀 경계성 움직임 좀 보일 걸로 보고 있고, 단지 이제 리튬 관련주는 배터리 관련주들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리튬 관련주들은 뭐 작기도 하고 사이즈가, 그리고 워낙 모멘텀이 요즘에 리튬 모멘텀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뭐 나름대로의 모멘텀을 가지고 수급 이슈로 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변동성을 좀 키우면서 올랐다 내렸다 한 정도의 움직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배터리주가 올라갈 때는 되지 않았다. 지수 관련해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지수 올라가야지 이쪽도 올라갈 겁니다. 예, 제한적인 움직임이 계속될까요? 실적 시즌 통과하면서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지수가 뭐 살짝 반등은 나올지언정 지수가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호조를 보이려면은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1분기까지 별로 안 좋다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배터리주의 조정 양상, 박스권의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크게 고점을 경신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지 않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또 동반해서 오늘 좀 특징으로 묶을 수 있는 게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현재 17%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QRT라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도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이 두 가지 종목이 오늘장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죠. 이 QRT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무상증자를 앞서서 결정했고요. 오늘 권리락입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주 가운데 아우딘 퓨처스가 10%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고점 경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화장품주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볼 만하고요. 이런 가운데 코스닥 지수가 현재 반등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0.12% 강보합권으로 전환해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최원재 전문가님은 또 시장의 어떤 특징을 체크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오늘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되고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외인들의 수급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움직임보다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장세도 역시 조금 관망해보면서 뭐 대형주의 접근은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개별적인 이슈 있는 종목들만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체력이 뭐 여전히 외인들에 의존하는 만큼 계속적으로 개인들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는 여전히 저는 좀 관망해봐야 된다. 주 후반에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뭐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소폭 등락만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 좀 하락을 주도하고 부진한 쪽은 자동차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자동차주 계속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동차는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IRA 이제 가이던스가 이제 발표될 때가 거의 다가왔는데 이제 해결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실망 매물이 지금 이제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현대차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점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까지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아마 뭔가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기다리면서 또 옆으로 상당히 좀 횡보를 좀 할 겁니다. IRA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저는 해결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단지 이제 시간이 좀, 그게 언제쯤 해결될까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낙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기다림의 시간 좀 필요할 것 같고, 단지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는, 다시 뭐 이제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로 타이밍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대응은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뭐 중기로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답답한 시간을 좀 지나고 나면은 주가 반등은 올 것이다. 그리고 IRA에 관련된 어떤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게 되면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는 좀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가이던스를 이달 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내용들 잠깐만 체크를 해볼게요. 국내에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도 일단 지난주에 반쪽 통과가 됐는데 세액 공제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미국과 유럽 연합 쪽의 움직임에 좀 동조하면서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국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국산화와 이런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 보다 인센티브 같은 이런 보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사실 소부장 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보고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코멘트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그런 얘기가 나와도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추세를 돌리기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2차 전지 쪽은 계속적으로 제가 좀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셀이든 소재 쪽이든 결국에는 조금 수급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지금 향후에 업황이 좋다는 인식하에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들였다.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 한번 추세가 이렇게 꺾인 거는 돌아서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 한번 좀 잠시 보면은요. 얼마나 걸릴까요? 연간, 내년, 1년 정도? 그거는 모르지만은 예, 지금 두 분이 차트를 시각이 보시면은 엇갈리시네요. 이렇게 본다면은 뭐 지수가 반등하면은 제한적으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이게 2차 전지가 다시 과거의 영화처럼 다시 주도주로 올라서기에는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필요하다. 1월 27일 날에 이제 우리 사주가 이제 1년 지나면서 나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그거 결국에는 그거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환율시장 점검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시장 출발 상황입니다.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워낙 약세 출발한 이후에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시장의 점검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오늘 환율이 달러 강세를 반영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로는 5원 10전 상승한 1110원 50전에 출발했고요. 이후에 1111원 90전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는 반락하면서 1305원 선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요. 1310원 초반대에서 상당히 제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여부에 따라서 환율은 오히려 반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주말에 글로벌 달러는 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태도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는 10일 FOMC 여진이 지속이 되면서 특히 미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계속해서 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를 재강조하면서 환율은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14% 상승한 104.7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원 일결물이 1108원 7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일결물 서브포인트가 마이너스 1원 25전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금요일 현물한 종가였던 1305원 40전보다는 약 4원 55전 정도 상승한 셈이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 연준의 긴축 의사로 환율의 상승 압력은 지속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혼조를 나타낸 것도 이런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년물은 하락을 했고요. 10년물 금리는 상승을 했습니다. 미 연준의 5%대 금리에 대한 의구심에 단기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관건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전환 여부입니다. 최근 환율이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 또는 매도 여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전환 여부에 따라서 환율의 상승폭 혹은 반락 여부도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시장에 두 가지 변수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연준의 긴축 의지,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 쪽의 수급 변화에 있어서 환율 시장에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매수 전환한다면 워낙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알아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기록하고 있는 1305원선이 오늘장의 하단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장 상승 압력 예상하면서 1312원선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전략 확인해 보면서 오프닝벨 이 개장 상황 마무리해 볼 텐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전략 체크 포인트 주시죠. 네, 저는 미국 시장이 뭔가 바닥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시장도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뭐 이제 좀 관망이 좀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지금 일단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마감이 된 부분이 지난 6월 달에 갭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지선까지는 빠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지가 되느냐는 좀 하루 이틀 더 봐야 되겠고, 지지가 된다면 이제 가령 PC 때문에 지지가 되는 거겠죠. PC 발표가 나면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뭐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이야 지금 장세에서도 따라잡기 하면서 잘 단타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 아니면은 이제 뭔가 이제 그 연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또 CES, 또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관련주들은 조금 모아갈 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 일정 대비해서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섹터 분류해 주셨고요. 또 아까 웹툰주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도 보셨는데요. 다만 적극적인 대응은 미국장의 바닥 확인 이후에 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전략 포인트 주시죠.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약세로 출발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시장은 뭐 큰 폭이 돌아선다기보다는 지금 이 선에서 혼조세를 좀 거듭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외인들은 저는 매물은 더 이상 이제 오전에 잠깐 경계성 매물 나왔다가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지금 지지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강세를 보인다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뭐 어떻게 본다면은 기대할 게 없다. 뭐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수는 뭐 강세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혼조세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은 크게 어떻게 본다면 재미없는 장세가 되지 않겠나,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이번 주 특히 산타랠리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겠군요. 그래서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보다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신중하게 보자는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오늘 최대한 오프닝벨에서 신기수 전문가,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시장 넓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